자, 속보입니다. 2026년 첫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고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찍으려던 영상 다 미루고요.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이번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4조 2차 버전은 3,600억. 큰 예산이긴 한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올해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6페이지짜리 이 중진공 공고 대표님들 대신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봤고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또 무조건 하셔라.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진공자금은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부터 아셔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제조나 건설, 운수, 강업, 영위기업은 10인 이상, 그 외 업종은 5인 이상일 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이나 AI 드론, 2차 전지, 디지털 콘텐츠 영위 기업 등 중점 지원 분야에 속하는 소상공인은 직원 수 적용에서도 예외될 수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서울 및 지방은 1월 5일부터 6일, 경기 및 인천 지방은 7일부터 8일, 단 이틀간만 접수를 받습니다. 자, 이틀이면 시간적으로는 여유롭긴 하지만 연초에 많은 접수자가 몰리게 되니 홈페이지에서 렉이 걸리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접수 자체를 놓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점, 첫 번째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가입을 진행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용 및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보다는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왜냐면 중진공 접수 시 신분증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촬영 시 인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이 인식이 거의 잘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에서 가장 많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입니다. 자, 이 말 듣고 우리 대표님들 우리 회사는 7년이 넘었나? 라고 세어보실 텐데 창업 연 원일과 접수 일자 기준으로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1월 5일에 신청을 하시면 2019년 1월 5일보다 먼저 창업한 중소기업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대 10년까지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중진공의 중소기업 융자계획 공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참고 자료라는 파일이 별도로 있는데 참고 1-1을 보시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기능성 식품, 의료기기 등의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업력 10년 미만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중점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 적용 대상이라 승인율도 타 업종에 비해 높다고요. 물론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하실 텐데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표자 본인이 만 39세 미만, 즉 26년도 기준 86년생 이하다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창업 연월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상품이 내년에도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이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은 중점 지원 분야, 즉 참고자료 1에서 4를 명의하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기술보증기금에서의 정책자금 조달을 받았다면 발표평가에서 무려 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상담 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금은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다는 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보다 더 저렴한 2.5% 말도 안 되는 금리, 게다가 고정금리입니다. 3년 거치 3년 상환의 장기 대출이라는 점 또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자본이 필수인 우리 청년 사업가들에게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상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화면 좌측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중기부나 산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R&D 사업 참여 후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등 지재권 등록 기술,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기술, 기술 이전, 중기부 인가기관인 기보 등과 기술 임치를 체결한 기술,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벤처 인증 기업의 자체 기술, OI 최종 선정 기술 등 우리 회사의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금입니다. 단 제품量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이후에 주의 깊게 보실 상품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은 수출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수출 실적이 1에서 10만 불 사이라면 수출 초보 기업형, 수출 바우처와 같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형, 해외 법인을 운영 및 설립하며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해외 법인 지원 자금이 또 있습니다. 해외 법인 지원 자금은 참고 자료 참고 12를 참조해 주시고요. 기술 수출 중소기업과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 및 운영을 하면서 실경영권이 있는 중소기업은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출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직간접 수출 실적 증명원이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나 진흥원 등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며칠 후에 뜰 이제 소진공 공고에도 수출 기업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 대표님들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겁니다. 하지만 46페이지나 되는 공고 내용 중에서도 핵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지 노하우만 꽉꽉 담아놓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고, 봐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고정 댓글란 통해서 상담 요청을 남겨주십시오. 자, 세 번째,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혁신성장 지원 자금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시설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기계나 설비, 토지 매입비, 공장 건축 비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운전 자금도 일부 지원이 되긴 하지만 시설 자금 소요 후에 초기 가동비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설 자금의 최대 50%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력이 7년이 넘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지식 서비스 산업, 사회적 경제기업, 서부정 강소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원전협력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시설자금 투자를 하지 않아도 운전자금만 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7년 이상 된 기업의 자금 조달 시 가뭄의 단비처럼 좋을 수 있겠죠. 네, 특히 참고자료 참고 6을 보시면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통관대리, 무역업, 인쇄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꼭 유의 있게 보시고요. 자, 다음은 중소기업 졸업이 유명한 스케일업, 유망 기업에게 지원하는 스케일업 금융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비 유니컵 기업이라든지 유망한 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법인의 사채를 SPC에서가 인수한 후에 이를 통해 유동화 자금을 조달해주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은 넷째로 유망 기업 지원. 한마디로 ESG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절감 관련 그린 분야와 원부자재를 재생원료나 친환경 원료, 소재 이런 것들로 만드시는 기업. 예를 들면은 저희 고객사인데 가구 제작 시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원목을 가공해서 이걸 통해서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 화면에 띄워드린 조건에 부합이 된다 하시면은 꼭 알아보세요. 자,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은 RFID, 사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 공장 시설을 도입을 했거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협약을 한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올해 테크노파크나 지자체를 통해 공문이 또 내려올 예정이니까 초기 가동 비용 등 연계 자금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굉장히 좋겠죠. 네 번째로 제도약 지원 자금입니다. 크게 업종 전환이나 추가, 신사업 시작 등 사업 전환 계획을 수립 및 승인받은 기업이 가능한 사업 전환 자금,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이라고 해서 부실 징후 기업이나 구조 개선, 회생, 사업 정리 등 향후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캠코 협업 금융 지원 대상 기업, 선제적 자율 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즉 중진공이나 민간금융기관이 위기가 예상되는 우리 징후 기업들을 먼저 발굴해서 자금과 진단, 컨설팅을 동시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회사가 조금 휘청이고 있다 하시면 구조개선 전용 자금 꼭 검토해보시고요. 자, 이 자금도 정말 많이 상담드리는 상품인데 바로 재창업 자금입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거나 예비 창업자의
예정인 대표님들께 해당되는 자금이고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의 재창업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 자금은 신용, 공공 정보가 등재된 대표님들께서 가능하시다. 파산 면책 결정이나 회생 인가 등 채무 조정 합의가 필수 요건인데요. 네, 그리고 폐업 기업과 재창업 기업의 대표가 동일해야 하며 사치 향락이나 금융,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행 과제가 있는데 바로 성실 경영 평가라고 합니다.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재도전 종합 지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성실 경영 평가를 신청하고 필히 경영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전 폐업 기업이 임금 체불이나 임대료이나 분식회계, 사회적 무리 등 이런 불성실하게 운영한 이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같이 경기가 정말 어려울 때 좋은 자금이죠. 다섯 번째, 긴급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셨다면 재해중소기업 지원형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했고 그 사유가 무역 관세나 환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등 띄워드리는 화면 내용에 부합을 하시면 일시적 경영애로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할 제품의 운전자금을 융통해주고 납품 이후의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중진공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트러스트원 보증과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죠. 한마디로 생산자금을 중진공에서 대주고 납품 후 거래처로부터 중진공이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죠. 지금 소개드릴 이 자금도 공무만 보시면 꽤나 머리가 아프실 텐데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 부품을 사는 곳, 즉 원청사가 있겠죠. 그래서 원청사에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결제 기일이 3달 뒤입니다. 그러면 3달간 우리 회사는 인건비며 재료비며 각종 운영비용이 빠듯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중진공이 매출 채권을 일부 수수료만 제하고 인수를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주겠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원청사로부터 대금을 중진공이 받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보나 기보의 비슷한 성격의 보증부 대출을 좀 쓰고 있다 하시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사전에 꼭 신보나 기보에 자금을 쓰고 계신다면 문의를 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벨로치 파트너스가 특별자금이다라고 칭하는 중진공 트랙이 있는데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네요. 자, 먼저 마일스톤 자금입니다. 선행 조건은 소진공에서 혁신성장 촉진자금, 정책자금이나 강한 소상공인 지원, 무상지원사업 또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사업,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 사업 수혜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소상공인에서 사실상 소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성장 판단 기준은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 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조업이면 25년도에 소진공 혁신 성장 촉진자금을 받았다. 근데 2026년 1월 5일에 마일스톤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3개월 동안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3년간 최대 총 8억 원을 지원해주며 초기 1차년도는 최대 4억 원, 50%를 지원해줍니다. 두 번째는 올해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네, 바로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입니다.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을 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 혁신 분야 중소벤처 기업을 자금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AI를 활용한 제품을 신속하게 상용화하려는 지원 사업 선정이 된 기업,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를 도입하여 활용 중인 중소벤처 기업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뿐만 아니라 무료 최대 대출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무려 40억 원이나 늘려준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네요. 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이는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26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선정된 기업은 월별 접수와 관계없이 수시 접수 및 중진공 자금 진행 시 가장 큰 산 중의 하나인 정책 우선도 평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선정 우대와 한도 우대, 조달 시기 우대까지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적성이 확 드러나는 자금이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 구조와 대표님 회사가 어느 자금을 노려볼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정책자금은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자금이 뭔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이 자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자금이 먼저인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 상담 링크 통해서 편하게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가능한 자금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저희 밸류츠 파트너스는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책자금 정보 지원 사업 정보를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꼭 많이 참고들 해주시고요. 이제 며칠 후면 나올 소진공 공고도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